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네가. 이 과일이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감은 아주 좋지만 잘못 먹으면 해로울 수 있어요, 부인. 당신은 혹시 요즘 몸이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잠을 충분히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다든지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목이 따끔거리면서 감기에 쉽게 걸리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또 아랫배가 늘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예전에는 금방 걸을 수 있었던 거리도 이제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더 차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나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며 매일 지나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당신이나 주변의 가족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아주 익숙하지만 생각보다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부엌이나 전통시장에 항상 있고 가을만 되면 우리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매년 먹으면서도 그 힘과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과일. 이 과일은 매일 당신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 먹으면 조용히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로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몸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건 작은 금이간tuk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비 한 번만 크게 오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더는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관이나 위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깨닫는 순간은 이미 늦었을 때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들쑥날쑥해지거나 혈압이 평소보다 이상하게 높아지고 잠이 자꾸 끊겨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작은 습관만 바꾸고 올바른 자연식품을 선택하면 면역력을 회복하고 잠을 개선하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과일이지만 그 진짜 힘과 주의해야 할 점을 잘 모르는 감홍시 단감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을 건강을 돕는 천연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면 약이나 복잡한 보조제를 쓰지 않고도 아침의 작은 습관만으로 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국의 건강 프로그램에서 늘 하듯이 이 주제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가볍게 구독이나 팔로우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더 깊이 설명해 드리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1번만 남겨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분 한 분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노년층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매년 가을만 되면 꼭 강조하게 되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영양이 풍부해서 좋기도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입니다. 시골 장터에서도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진짜 가치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부산에서 한 할머니가 오래 피로가 지속되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매년 가을마다 비타민 C를 보충하려고 귤을 챙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귤을 비타민의 왕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영양검사를 해보니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같은 크기의 잘 익은 감 한 개가 귤보다 비타민C가 훨씬 많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평생 귤만 좋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이죠. 그때 저는 한국 사람 대부분이 감을 매년 먹으면서도 그 진짜 가치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 연구, 환자들의 사례, 그리고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감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감이 정말 귤이나 사과보다 더 좋은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답은 영양 성분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의 몸이 어떻게 흡수하고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감은 비타민C가 풍부할 뿐 아니라 빨간색, 주황색, 색소 안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를 보호하고 특정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현대과학에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은 잘못 먹으면 소화장애, 위안에서 돌처럼 굳는 위석, 그리고 혈당 상승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감은 구원자가 될 수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을 건강에 좋은 도구로 만드는 방법을 누구나,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감을 선택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은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효과를 봤던 천연 보약 활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감을 손에 들고 있거나 곧 가을이라 감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계속 끝까지 들어주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 몸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그 할머니께 감의 진짜 가치를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감이 단순히 비타민C가 귤보다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몰랐던 여러 면에서 더 강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많은 분들이 감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가을 과일이라고 부르지만 그 과일이 눈, 혈관, 면역력, 심지어 뇌 건강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을 먹는 습관만 조금 바꿔드렸을 뿐인데 몇 주 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져 마치 몇 살은 젊어진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강남에 사는 70세 김명진 할머니를 치료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재진을 오신 날 TV를 조금만 봐도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온갖 안약을 써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확인하고 망막 관련 지표들을 검사한 뒤 식습관을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노란색이나 주황색 채소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당근만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특히 물렁한 홍시는 망막을 보호하는 노란 색소가 같은 양의 당근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이 색소가 꾸준히 흡수되면 눈을 보호하는 필름처럼 작용해 휴대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지키고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황반변성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식사 후 반 개의 홍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 뒤 다시 오셨을 때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충혈이 줄고 피로도 덜하며 사물이 훨씬 또렷하게 보인다고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처럼 큰 결과를 만드는 순간은 저에게도 늘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감을 이야기하면서 항암 효과를 빼놓으면 아쉽습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정인호 씨는 과거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수술 후 가장 걱정하셨던 것은 재발 위험이었습니다. 첫 재진 때 정 씨의 불안한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 씨는 자연적으로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을 대신할 과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토마토보다도 더 높은 천연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데우거나 차로 끓여 마시면 이 색소가 더 잘 흡수되어 대장을 보호하는 자연 방패처럼 작용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했고 매번 진료 때마다 상태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정 씨는 소화도 훨씬 편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감히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도 자주 설명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짜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거나 운동이 부족해 혈관이 나이보다 먼저 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부산에 사는 오미정 할머니는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셨지만 혈압은 늘 들쑥날쑥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 직후 반 개의 감만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감 속의 특정 성분들이 혈관 벽에 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3달 후 할머니를 꾸준히 보던 심장내과 전문의조차 혈압 수치가 안정된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팁도 더 알려드렸습니다. 감꼭지를 말렸다가 물에 끓여 마시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감꼭지를 기혈순환을 돕거나 오래가는 딸꾹질을 완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통 지혜가 때로는 정말 놀랍도록 유용합니다. 전신 건강을 이야기할 때 면역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계절이 조금만 바뀌어도 곧바로 감기에 걸리는 분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신영자 씨는 1년에 감기를 3번, 4번씩 반복해서 앓는 분이었습니다. 찬바람만 스쳐도 목이 아프고 쉬이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감기에 걸릴 때마다 일주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손주도 돌보지 못해 속상하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작은 감 한 개를 드시거나 더 좋다면 홍시를 요구르트나 따뜻한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감기가 있을 때는 차가운 스무디는 절대 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감의 비타민 C는 사과보다 훨씬 많고 흡수도 잘 됩니다. 한 달 뒤 신 씨는 훨씬 기운찬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해에는 딱 한 번만 감기에 걸렸고 금방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몸은 때때로 아주 작은 도움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요.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장점이 바로 기억력입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건망증이나 방향감각 저하 또는 혼동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김영대 씨는 신문 기사를 읽고 몇 분 뒤면 내용을 또 잊어버리는 일이 생겨서 당황해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라 걱정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과 식단을 확인한 뒤 감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감의 주황색 색소는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3달 동안 매일 아침 반 개의 감과 소량의 우유를 함께 드셨습니다. 다시 진료를 왔을 때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감 속의 영양 성분이 노년층의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도 감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제 환자 중 서울에 사는 66세 박진성 씨는 업무 특성상 저녁마다 술자리가 잦은 분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얼린 홍시를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되 절대 빈속에는 마시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뒤 박 씨는 증상이 70%는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의 성분들이 혈액 속에 남아있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간이 회복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활 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돌아볼 때마다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감은 제대로 먹기만 한다면 정말 강력한 천연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최대한의 이득을 얻고 위험을 피하려면 먹는 방법, 먹는 타이밍,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며 제가 다음에 꼭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수년 동안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 때문에 문제를 겪는 이유는 감이 나쁘거나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먹는 시간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복통, 불면, 더부룩함, 혈당 상승 등의 문제로 병원에 온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원인은 늘 그들이 가장 무해하다고 생각하던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감을 먹는다든지 한국의 전통 식단에서 흔히 먹는 음식과 함께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감이 달고 잘 익을수록 더 좋다고 믿거나 언제 먹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전에 사는 65세 한 어르신이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최근 들어 배가 늘 답답하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더 부룩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 의심되는 것은 오직 식습관 뿐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감을 드시냐고 묻자 그분은 웃으면서 뉴스 보고 나서 매일 밤에 한 개씩 먹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노년층이라면 절대 밤에는 감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밤, 특히 8시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가장 낮아지고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려고 준비합니다. 이때 감의 천연 당분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뱃살과 내장 지방으로 쌓입니다. 이 지방들은 60대 이후 가장 빼기 어렵고 가장 위험한 지방입니다. 게다가 혈당까지 크게 흔들리면서 잠이 얕아지고 밤중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설명하자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매일 새벽 3시에 꼭 한 번은 깨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 반 개의 감으로 바꾸고 단 일주일 후 훨씬 생기 있어진 모습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감을 먹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했던 하나의 간단한 규칙을 강조합니다. 바로 아침 식사 직후에 먹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의 몸이 공장처럼 가장 활발하게 돌아갈 때라서
영양소는 제대로 흡수되고 에너지는 하루 종일 소비됩니다. 또한 이때 감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지 않으면서 자연 성분들이 가장 잘 흡수됩니다. 만약 위를 보호하고 싶다면 아몬드나 호두, 오, 유가를 함께 먹으면 됩니다. 좋은 지방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시간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가장 위험한 부분이 감과 특정 음식의 조합입니다. 30년간 환자를 보면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피하라고 강조한 음식 5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날 먹거나 몇 시간 간격으로 먹어도 불편한 반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한 어르신이 가족 식사 후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점심에 고구마를 먹고 디저트로 단감을 드셨던 것입니다. 고구마와 감은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음식입니다. 고구마는 위액가스와 산도를 높이고 감의 탄닌은 이 물질들을 단단하게 굳혀서 위가 강하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분은 3일이나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고구마와 감은 절대 함께 먹지 말 것. 단 한 입도 안 됩니다. 또 다른 위험한 음식은 계란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아침에 삶은 계란을 먹고 감을 후식으로 드시는데 감의 탄닌은 계란의 단백질을 굳게 엉기게 해서 윗속의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위석배소화이라고 합니다. 강남에 사는 71세 어르신은 몇 달 동안 이런 식으로 드시다가 복통으로 내시경을 했는데 손주먹만 한 딱딱한 덩어리가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다시는 같은 조합을 시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문제가 됩니다. 미역은 식이섬유가 매우 높은데 감의 탄닌과 만나면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 딱딱하게 굳으면서 장을 막거나 심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어르신은 점심에 미역국을 먹고 저녁에 감을 먹은 뒤 2주 동안 배변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이 겨울철에 특히 좋아하는 해산물계, 대게, 조개, 홍합 등은 성질이 차갑습니다. 감 역시 성질이 차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위가 한꺼번에 급냉된 것처럼 반응해 설사, 복통, 체한 듯한 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한 가족 6명이 해산물 찜을 먹고 감으로 후식을 먹었다가 모두 병원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조합이지만 건강한 사람도 몇 시간 만에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또 도토리묵 역시 감과 맞지 않습니다. 도토리묵의 끈적한 식이섬유는 감의 탄닌과 만나면 소화가 더뎌지고 장에서 잘 움직이지 않아 더부룩함과 답답함을 유발합니다. 이런 사례는 가족 모임 이후에 특히 자주 봅니다. 이 모든 설명 뒤에 저는 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모든 감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감은 맛있지만 탄닌이 많고 홍시는 노년층에게 더 안전하며 곶감은 당분이 너무 높아 혈당을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변비가 잦은 사람, 위장질환이 있는 사람, 대장 용종병력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단감보다 홍시가 훨씬 안전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특히 곶감을 조심해야 하며 정말 먹고 싶다면 아주 작은 조각 반 개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잘못된 감 선택은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마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감은 가을이 준 훌륭한 선물이지만 제대로 이해할 때만 그 힘을 발휘한다고. 올바른 시간, 올바른 양, 올바른 종류, 이 3가지가 제가 모든 환자에게 적용해온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잘 지키기만 해도 감은 매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벼운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식품을 활용해 건강을 돕는 방법을 지도하면서 저는 감이 정말 큰 가치를 발휘하는 순간은 올바르게 손질하고 조리하고 보관했을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은 그냥 껍질을 벗겨 바로 먹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양을 그대로 지키고 떫은 맛을 줄이며 몸에 좋은 천연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관이나 손질에서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비타민C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 감의 가치가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알려줬던 방법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지만 과학적이고 한국의 어느 부엌에서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저는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감 껍질을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실 감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하고 소화 기능이 좋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없는 분들에게 저는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물기를 닦은 뒤 껍질째 먹는 것을 권합니다. 충분히 씹으면 껍질에 있는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하지만 위 점막이 약한 분이나 위염 궤양을 겪은 적이 있는 분들에게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 천천히 먹도록 꼭 안내합니다. 체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맞는 방법이 약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먹는 것 외에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겨울철 환자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 생강, 계피 차입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식이고 현대의학에서도 기혈과 면역력에 좋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의 겨울이 유난히 추웠던 어느 해 73세의 최동식 어르신은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마다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저는 잘 익은 홍시 한 개를 잘게 썰고 얇게 썬 생강과 작은 계피 한 조각을 넣어 약불에서 20분 정도 끓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전 이 차를 드시자 배에서부터 손발까지 따뜻해지고 잠도 깊어졌으며 그해 겨울에는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감뿐 아니라 생강과 계피가 전해주는 따뜻함이 차가워진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영양을 보충하고 싶을 때는 특별한 방식으로 감 스무디를 만들도록 지도합니다. 지나치게 오래 갈지 않기, 믹서가 뜨거워지지 않기, 얼음을 넣지 않기, 강한 속도로 돌리지 않기,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30초만 가볍게 갈고 10분 안에 바로 드세요. 서울에 사는 이수진 할머니는 치아가 약해 씹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감을 넣고 약간의 꿀을 더해 스무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6달간 매일 아침 이 음료를 드신 후 검사 결과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산화지표가 낮아지고 피부가 밝아졌으며 머리 무거운 느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어떻게 갈아 마시느냐가 비타민C의 절반을 좌우한다고. 작은 부주의가 영양을 빠르게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직후거나 기력이 약해 음식을 제대로 먹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저는 종종 감죽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사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불린 쌀로 죽을 부드럽게 끓인 뒤 마지막 단계에서 잘 익은 홍시를 으깨어 넣고 대추 몇 알을 더합니다. 위에 부담이 없고 소화도 편하며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인천의 박미란 씨는 고관절 수술 후 2주 동안 이 감죽을 드셨는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일주일이나 빨랐습니다. 감의 깨끗한 비타민과 죽의 따뜻함이 몸의 회복 과정을 돕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따뜻한 오트밀에 으깬 홍시를 더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따뜻한 오트밀에 식이섬유와 감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만나면 혈당 상승이 매우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대전에 사는 69세 어르신은 이 방법을 3달 실천해 HbA1c가 7.8에서 6.5로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점은 감을 마지막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 오래 두면 영양 손실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감 보관도 저는 빼놓지 않고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을 씻은 뒤 바로 냉동실에 넣는데 이렇게 하면 표면의 수분이 얼어 날카로운 결정이 되고 과육 구조를 깨뜨립니다. 해동하면 물이 흐르고 맛도 사라집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안내합니다. 깨끗이 씻는다. 완전히 말린다. 한 개씩 랩에 싸서 지퍼백에 넣고 냉동한다. 이렇게 하면 3개월 동안 달고 향기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동 후에는 상온에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드셔야 합니다. 감은 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원에 사는 한 가족은 겨울아침 차갑다고 생각해 감을 부엌에 몇 시간 꺼내 두었다가 식중독에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노년층은 감을 약처럼 활용하고 싶어 하기에 저는 전통적이지만 과학적으로도 근거 있는 몇 가지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감 더하기 인삼, 쉽게 피로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분에게 감더스 대추 폐경 이후 빈혈이 있는 여성에게 감더스 꿀,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 방패. 각 방법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뜨겁게 먹지 않기, 너무 자주 반복하지 않기, 적당한 양만 먹기. 모든 것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의학이 늘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감은 단순한 가을 과일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다룰 때 비로면 몸이 감사하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수백 명의 환자를 보며 확신하게 된 것은 음식 습관의 작은 변화 하나가 사람의 건강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건강 또는 가족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뜻이기에 저는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이나 구독 또는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올가을뿐 아니라 앞으로의 날들도 건강하고 따뜻한 몸과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이나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저는 가능한 한 성심껏 한 분 한 분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신과 가족 모두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